정말 모르겠다라고 이제 한현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맨시티가 혼란을 위시로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리그에서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흐름에다가 반면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로나한테 4골을 얻어맞았어요. 한 선수에게. 근데 어제도 카스텔로스한테 4골 네, 먹었죠. 그러니까요. 4골을 뭐 이렇게 먹었지만 경기 주도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벤제마 선수가 약간 그 부상, 경미한 부상인가 봐요.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벤제마가 빠졌어요. 그리고 쿠르투아도 뭐 여기 좀 속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확실히 물론 비니시우스가 위력적인 것만은 사실인데 벤제마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팀은 공격 작업이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공격에서 벤제마가 역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볼 때마다 느끼죠. 벤제마 빠지면 그게 확 드러나죠. 네. 그래서 어제도 호드리고를 전방에 놓고 아센시오 투입하면서 공격 그 구성을 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의 의존도는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게 여전히 높아요. 공격에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비교해 보면 시티는 확실히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한현님 말씀해 주셨지만 혼란이라는 선수의 존재감이고 그래서 과연 지난 시즌 그 막판의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상황 혹은 연장 가서 이제 골을 또 넣어야겠네 이런 상황에서 혼란의 존재감은 역시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펩 감독이 비니시우스 같은 또는 벤제마와의 이 이른바 비벤 조합에 대한 방어를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그렇죠. 예전에는 이상한 전술이 한번 나오고 큰 경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 레알 마드리드전에 대비한 느낌도 약간 있는 듯이 빌드업 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도 주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른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버티드 센터백. 보통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라 그래서 빌드업 시에 풀백이 중앙으로 가면서 3-2-4-1 운영이 되는 상황은 지금 수년간 많은 팀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보통은 이제 3백에서 중앙에 약간 리베로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른쪽 수비수는 그대로 있고 4백의 센터백이 공격 시에는 올라가서 뒤에는 오른쪽 수비수가 3백이 되면서 3-2-4-1 운영이 되는 이런 형태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찾아보긴 힘들거든요. 네. 그러한 움직임은. 그렇게 해도 지금처럼 인버티드 센터백으로 해도 아칸지가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비니시우스의 이 역습하는 방향에 아칸지가 수비를 거기서 해주고 있고 뒤에서 센터백 유형의 선수들이 그대로 받치고 있고 네. 스톤스 선수가 다시 내려와서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 레알 마드리드의 최대 강점은 역시 주도권과 점유율은 시티가 잡아가겠지만 빠른 전환에서 큰 무기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즌보다는 시티가 확실히 잘 잡아나갈 가능성이 올 시즌 구조에서는 크다. 네. 거기에 혼란이 가세를 했고 또 조금 더 좋아진 점은 글리시 같은 선수도 요즘에는 폼이 매우 좋다. 포드는 돌아왔다. 다른 선수들의 폼은 지난 시즌과 유사한데 글리시가 또 거기서 폼이 같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뒤에 백업 라인들에 대한 힘이 시티는 유사시에도 좋게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한 2주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이나 체력적인 변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도 시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힘이 있다. 그리고 지난 시즌하고 또 달라진 부분 하나는 1, 2차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지난 시즌에 했던 이러한 패턴들을 보면 시티 입장에서는 2차전을 홈에서 하는 게 마음이 좀 나쁠 놓이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약간의 팽팽한 기류 속에서 흘러가더라도 혹은 연장으로 가더라도 홈구장에서 연장전을 칠 수가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시티는 지금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객관적 전력에서도 저는 시티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있다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지난 시즌 예상보다도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물론 리그 FA컵 트래블을 지금 노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래블 노리지 않고 그냥 챔스에만 지금 시티는 많이 집중해 있을 거예요. 아, 왜 트래블 그래서- 하려는 팀을 왜 챔스에만 집중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만큼은 챔스 가져가겠다? 이거 하나만큼에 대한 집중도는 지금 리그와 FA컵보다는 훨씬 크다. 그거는 분명해요. 지금 구단 수뇌부나 펩 감독의 심정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리그도 뭐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일정은 빡빡해졌잖아요. FA컵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경기 수도 2경기 덜 치르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지만 결국 펩의 머릿속에 최대의 집중은 챔스. 네. 이렇게 할 것이다. 모든 사이클이 여기 다 중요하지만 챔스에 특히 제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근데 레알도 우승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챔스를 우승하는 게 엄청난 지금 목표긴 하죠. 당연하죠. 네, 레알도 사실 뭐 이전부터도 리그 우승 가능성은 매우 확률이 낮은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로나전 대패한 이후에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면은요 제 생각에 아틀레티코가 레알을 넘지 말란 법도 없어서 사실은 레알이 리그 3위까지 밀리는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데 레알은 그거 자체를 별 신경을 안 쓸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레알은 일정이 맨체스터 시티 1차전 직전에 하는 경기가 코파델레이 결승전입니다. 네. 오사수나와 결승전이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경기도 힘을 뺄 물론 이제 트로피가 하나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열심히 안 하진 않겠지만 아마 그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맨시티의 심정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궁극적인 목표는 맨시티전에 있는 거고 그 오사수나전은 뭐 약간 롯데를 좀 가미하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어쩔 수 맨시티전을 없고. 잘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많은 경기들은 레알은 이제는 제 생각에는 좀 편안하게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장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그 이제 레알 입장에서 좀 강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 어찌됐건 지금 비니시우스 선수가 엄청 잘하거든요. 그쵸. 엄청 잘하고 지금까지 이 16강 뭐 그 이후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뭐 라리가 경기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혹은 뭐 코파델레이에서 바르셀로나와 치렀던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비니시우스 선수가 올 시즌 상대했던 측면 수비 내지는 중앙 수비 예를 들어 첼시만 하더라도 그날 사실 첼시 경기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프리뷰할 때 그 리스 제임스와 포파나 선수를 아마 동시에 비니시우스가 상대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선수를 상대로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잘해요. 그러니까 올 시즌 비니시우스가 상대했던 측면 수비 내지는 중앙 수비수들의 목록을 쭉 끌어내 보면 이게 상당한 네임밸류의 수비수들이 거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아칸지 선수가 막는다고 해서 혹은 스톤스가 내려와서 같이 막아준다고 해서 비니시우스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두 선수에게 막힐이라는 법은 없다. 그 정도로 올 시즌 비니시우스 선수가 폼을 보여줬다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 의원님이 계속 이제 전술적으로 강조해 주셨다시피 인버티드 풀백보다는 지금 스톤스 선수의 오르락내리락 그런 경기 센터백이 2경기 했어요. 예, 센터백이 나머지 사실은 리버티도 풀백하고.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인데 스톤스 선수가 이동을 해야 되고 스톤스 선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아마 로드리 선수라든가 빈도안 선수도 그에 맞춰서 계속 이제 공간을 채워주면서 또 연쇄적인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날지라도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순간적으로 이제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환할 때 그 스톤스 선수의 이동과 다른 선수들의 연쇄적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찰나적인 약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나폴리전에서도 그 네, 얘기 해봤어요. 네. 약점은 항상 있죠. 예,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지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략해야 될 선수가 루카 모드리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든 뭐 그걸 다 떠나서 모드리치 선수가 이날 특히 상대팀에는 또 더브라이너 선수가 있거든요. 더브라이너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적은 선수는 아니죠. 베테랑인데 모드리치 선수는 어쨌든 뭐 베테랑의 큰형님 같은 선수니까 모드리치와 더브라이너 중에 누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즌으로 봤을 때는 모드리치 선수의 퍼포먼스가 예전 아주 좋았을 때만큼 그렇게 일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드리치 선수도 요즘은 이제 뭐 10경기 치르면 이제 못하는 경기의 비율이 예전보다 늘어났고 또 그렇게 풀 경기를 다 뛰기도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드리치가 역시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바로 그 스톤스의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공간에서 모드리치가 지난번 호드리고 선수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처럼 뭔가를 또 만들어낼 확률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여기에 이제 쿠르투아 선수 그들의 컨디션에 달렸다. 그리고 이제 쿠르투아가 진짜 그렇죠. 막판에 첼시와의 올 시즌에서도 이번 사실 시즌도 중요할 때 쿠르투아가 엄청난 세이브를 특히 막판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위원님의 얼굴에 지금 쓴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첼시전도 전체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4대 0으로 이긴 결과기 때문에 뭐 엄청 편했겠구나 하지만은 사실은 물론 레알이 뭐 승률이 애초부터 좀 높긴 했죠. 그런데 첼시가 레알을 좀 더 애먹일 수 있는 순간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때 쿠르투아가 뭐 한 골도 허용을 안 하니까 결국은 레알이 전체적으로는 편안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송 골키퍼와 쿠르투아 선수를 비교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역시 막는 능력에 있어서는 쿠르투아 선수가 우위에 있고 지금 아마 4강에 올라온 팀들 가운데에서 쿠르투아와 막는 능력을 다툴 수 있는 골키퍼는 역시 마이크 매냥 밀란 골키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이제 레알에게 약간의 청신호가 있는 건 뭐냐면 카마빈가 선수가 요즘 폼이 상당히 절정으로 오르고 있고요. 어디에 기용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아센시오 선수도 레알 팬들이 못 믿을 선수이긴 하지만 요즘은 나왔을 때 골 넣는 확률이 꽤 괜찮아서 그런 선수들이 예를 들어 뭐 추아멘이나 세바요스 이런 선수들도 예를 들어 기용됐을 때 뭔가 제 몫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모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준결승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 두 팀 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리디거가 실책할 수가 있고, 그렇지. 레알 틈이 있을 마드리드는 수도 1차전에 네 거기서 압박을 네. 당해서 뭐 또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이쪽은 에데르송이 1차 빌드업에서 실책할 수가 있고, 그렇죠. 뭐 틈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죠. 지금 한 거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얘기를 했지만 아직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홀딩 역할 뭐 이런 부분이 수비적으로 사실은 조금 거칠게라도 끊어주고 또 역습할 때 카드 받는 각오를 하더라도 좀 잡아주고 이런 선수가 사실 조금 필요하긴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특히 시티랑 상대할 때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추아메니가 워낙 신뢰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들어와서 아직은 경험이 필요한 선수고 그래서 크로스가 그냥 6번 롤을 맞는 그러한 크로스 모드리치 발베르데 체계로 간다. 허리를. 그럼 역시 6번 쪽 크로스에 대한 부담은 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 상당히 클 거라고 좀 보여져요. 거기에 특히 1차전 홈에서의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경기를 밀리탕이 못 나오는 부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 과연 홀딩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어떤 식으로 맞춰서 1차전을 시티에게 과연 시티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로 커버하고 2차전을 가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1차전에서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레알은. 그러니까 1차전을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홈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근데 전략적인 선택을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또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줘가 레알의 강점이에요. 그렇죠. 약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강점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게 레알과 안첼로티죠. 그 상황에서 1차전 결과가 저는 중요하죠. 1차전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가느냐. 왜 그러냐면 시티는 홈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레알도 홈에서 엄청 강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 그래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 솔직히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는 조금 힘든 경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 시티가 워낙 셉니다. 그럼에도 역시 레알 마드리드는 DNA 저력. 그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보면 와 진짜 이런 게 있네라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축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팀 대 더 강한 팀이 지금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2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2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잠깐 또 이걸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뭐 리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밀란 더비도 있으니까 아마 네, 전에 다룰 그러니까요. 기회가 또 있겠죠. 그렇죠. 2차전도 또 할 리뷰를 거고 바로 그냥 1차전 끝나고 해버릴까요? 네. 끝났네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다 보정 다 맞네 막 이러면서 아니면 대역전극이 또 2차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많이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하기 그래요. 뭐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정순주 아나운서가 이제 본인도 유튜브 하는데 좀 오래도록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다 좀 있으면 잊어버리신 거 밑에다가 보니까 자막에 계좌번호 찍을 것 같아. 계좌번호 띠링띠링 본인 후원금 계좌번호. 받습니다.